감동이었어요. 저는 불쾌하거나 열받거나 막 그런 게 없고 토론 생중계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행복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재명 도지사 참. 거기 토론회에 이동욱 원장님이라고 나오죠. 반대 입장, CCTV 반대 입장을 많이 강하게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토론회에 온 게 참 좋았다. 그 느물느물하고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소신을 갖고 중간에 뭐 과격한 표현이나 감정적인 대응이나 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취지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새삼스럽게 한층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론회에 참석한 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의사들의 오해, 의사분들의 오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참 좋은 토론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민주주의 사회야. 이나라님, 맞아요. 그분 때문에 꼭 CCTV 달아야겠다고 생각함요. 저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잘했어요. 말 잘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매우, 어조나 억양이나 중간중간에 그 핵심을 가리는 과한 주장도 있었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일관되게 얘기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동욱 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논지 전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다행히도 자유주의 입장을 열심히 공부하던 와중 아닙니까? 자유주의 철학자들처럼 점잖게는 얘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탕을 제공해주는 철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이동욱 원장의 이야기 안에 진보성이 1도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보적인 부분이 있긴 있다. 그걸 가지고 최종 결론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로 가서 문제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결국. 토론의 마지막에서도 드러났지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내놓지만, 그리고 CCTV 결국 반대다 이걸로 가서 그렇지만 논지에 진보성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있다. 진보성이 없지 않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 부분을 경청하고 또 우리 안에 수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다 토론회 안 보셨군요. 제 방송을 보는데 워낙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일단 토론회 결과로 실제 추진될 정책은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대략 찍는다 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물러선 거잖아요. 우리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는. 계속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오해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대략 찍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달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료 분쟁에 어, 의료 분쟁의 결정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의료 분쟁 문제 안에 CCTV가 이 요소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게 하겠다. 대략 찍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략 찍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 열불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 노동권, 직업권리 침해의 CCTV가 아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상황만 찍는다. 광각으로.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의견 수렴과 토론의 과정에서 흑백으로 악마와 천사 간의 토론이 아니고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다.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잠깐 끊고 아까부터 압수수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디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예요? 도청을 압수수색했어요? 자택 신체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헐. 다른 얘기네. 이거는 김부선과는 무관한 얘기네요. 요거는 심각한 문제네. 근데 뭐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그러고 나서 CCTV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침착하게 했다. 와, 진짜 놀랍다. 와, 놀라운 사람이다, 진짜. 와, 정말 솔직히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네요. 행정가로서, 공인으로서. 야, 저 진짜 최인호는 뻑가네요. 야, 이 형님 사망한 이재선 씨 정신병은 아마 수감과 관련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따로 방송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야,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 후에 주재하는 토론회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와, 멘탈 대마왕입니다. 야, 대단하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 시간이 지나가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막 난리 발광을 치는 거죠.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 정신병원 수감 문제는 그게 참 딜레마인 게 시장으로서의 엄밀히 따지면 시장으로서의 정신병원 수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거죠. 본인이 정신병원 수감을 안 시킨 거가 동생이기도 하면서 시장이기도 하니까 문제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직무유기를 선택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동생이니까. 자, 그 얘기는 따로 방송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지사님처럼 오늘의 일, 토론회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보는 내내 화가 나셨다고요? 토론회 보는 내내 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전혀 화가 안 났어요. 좋은 토론회였다. 의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 이야기 중에 직장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 탄압입니다. 그죠? 노동권 인권 탄압입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이 큰 담론이 있다는 거예요. CCTV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일찍이 경고되었듯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원래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침해되고 검열에 반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전선이 그어졌을 때는 이쪽에 서잖아요. 그 원장 이동욱 원장이라는 거 딱 제거하고 경기도 문제라는 걸 제거하고 그냥 객관적인 담론 주제가 나왔을 때 이쪽에 서지 않습니까? 이동국 원장이랑 똑같이 너무 심한 일거수일투족 감시, 검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관점, 그런 관점에 기반한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오늘 경기도청에서의 토론회에 그 이동욱 원장님이 의견을 발표하신 거죠. 그죠? 맞다. 이 말은 맞다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의사로 따지면 의사들의 우려는 개인 개업의도 있지만 월급 받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직급 체계 안에 있는 의사도 있잖아요. 그죠? 위계제 안에 있는 의사도 있잖아요. 청년 의사들도 있고 중년 의사들도 있고 그죠?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노동권의 문제로 보면 원장 병원이라고 합시다. 병원의 감시하에 수술행위, 노동행위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 세밀하게 감시된다 라는 노동권을 침해당한다 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클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손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동작을 했고 어떤 의료 기술을 썼고 많은 것들 등등등등이 그런 정보들이 병원에 의해 확보될 수 있죠. 이 정보들이 노동권 위축, 노동권 침해에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청년 의사다,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의사다. 그러면 이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것 같아요. 그죠? 이동욱 원장의 주장을 보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CCTV는 그런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준의 CCTV 녹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러프하게 대리수술 방지용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용도를 첫 단계에서 행정 조치의 첫 단계에서 대리수술 방지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대리수술 방지용이니 대리수술, 유령수술 그리고 명백한 인권 침해 방지용이다. CCTV다. 이 점을 설명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CCTV 만능론, CCTV는 모든 게 좋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토론회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침착하게 하는 이재명이 참 합리적이다. 저런 사람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행정가로 리더로 정말 좋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CCTV 만능론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였다면 언제나 민주주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냐 라는 주장과 두 개의 속담이 충돌하죠. 응? 빈대 잡는다고 초가 태우냐. 이 두 개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대 잡는다고 초가 태우냐. 이게 어려운 한자말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편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이 주장이 어떤 정책에 반대한 거고, 그죠? 일부 우려 때문에 편익과 공익을 포기하냐 이 얘기고, 그렇죠? 노동 행위와 환자의 생명, 인권 문제가 겹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회의 무려 마지막에 정책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라이브 때 토론했던 거죠. 결정이죠. 이 말이 매우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 철학이다 정말.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이 커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이죠. 결정하고 의견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찬성 반대가 있지만 의견 수렴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 그게 정책이고 행정이다. 뻑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결국은 세밀한 CCTV 녹화에 대한 우려, 이게 의사들한테 엄청나게 크다 이거 아닙니까? 논점은 그런 CCTV 녹화 아니다 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고, 그렇죠? 세밀한 CCTV 녹화를 하면 뭐 노하우, 기술, 누출 뭐 얘기도 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 환자 인권도 엄청나게 침해될 수 있다. 누출되면 트라우마가 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권 침해, 그죠? 위축 같은 얘기죠. 검열처럼 노동권 침해의 요소가 위축과 인사 불이익,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분쟁에 의료 분쟁에서 이 세밀한 CCTV 녹화가 의사들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 혹은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아마 4번이 제일 클 겁니다. 그렇죠?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주목하는 거고 1번, 2번은 하는 소리고 제가 보기에.
1번, 2번은 하는 소리고 3번, 4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3, 4번의 문제에 대해서 러프한 대략적인 녹화다. 우려하지 마세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논의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런 양보랄까 이해랄까 이게 참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정, 의사의 말 중에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 자체로 맞는 말이에요. 너무 선동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얘기의 뼈대 골자를 보면 맞죠?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들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설득력 있게 점잖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른 얘기를 하면 수가 문제도 얘기했는데 찾아봤었는데 없어요. 없어. 자료가 없어. 논란이 없어. 디베이트도 없고 담론이 없어. 황당하죠? 프랑스 자료 하나 찾아봤었는데 수술실 CCTV 녹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목적이 전혀 달라. 그 얘기가 되는 거는 폭탄 테러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 가방이 CCTV 수술실에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환자 인권 대리수술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콩콩이님 환자 입장에서의 수술실은 의사들의 노동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니 그렇죠. 근데 두 개가 겹쳐 있으니 100% 하나만을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인권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수술실 내에서의 명백한 대략적인 녹화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명백한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와 대리수술 방지. 그래서 의사들 중에 합리적인 분들의 20-30%가 찬성했다는 게 정말 이 지사님 말 맞다나 놀랍고 신뢰가 가는 얘기다. 자, 어쨌든 왜 이럴까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미국 자료를 찾아봤더니 버글버글 해요. 이 논의가 미국에서 먼저 있었어요. 수술실 CCTV 녹화 문제가. 왜 이럴까요? 엄청 많아요, 미국은. 그리고 입법 추진도 있었고. 유럽 자료가 없는 거야.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안 찾아봤고 똑같은 서구 문화인데 유럽은 얘기 자체가 없어요. 이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겠죠. 원인이. 유럽은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사회적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야말로 신뢰사회라서 이 의료와 관련해서 신뢰사회고 의사의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가 소명적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 직업의식도 다르고. 그래서 녹화 한 해 만에 문제 자체가 대두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대리 수술이니 유령 수술이니 뭐 그런 심각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심각한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미국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언론에 불거져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CCTV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비등한 거, 녹화 여론이 비등한 것도 똑같고 실제로 입법 추진이 여러 주에서 있었고 그런데 어느 주에서도 법이 통과 못 됐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서 합리적이고 절차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입법 의원들이 있어서 위스콘신 주에서는 조건을 달았어요. 입법에서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녹화된 것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붙여서 입법 제안 비일이 제출됐어요. 하나의 문제만 보면은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런 CCTV 녹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할 거면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한 발을 그렇게 들여놓은 거죠. 그런데도 상원에서 주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골 때리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하나의 구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미국도 역시 병원이라는 것이 사회적 공익적 제도 기관 측면보다 자본과 이윤과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 그게 병원. 그런 게 미국에서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한국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동욱 원장이라는 분이 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덜컥 대학병원에서 대리수술 수가 문제 때문에 적자니까 비일비재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그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수가 때문이다. 적자 보란 말이냐.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돈 문제다 이거지. 거기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그거를 해결해라 이러면 말이 안 되지만 의사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게 그거임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변명 100% 변명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현실이기도 해요. 궤변으로 의사를 한번 실드 쳐주자면 사실은 실드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들 디스인데 의사보다 수술 잘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의료기기 사업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의사들이 의료기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의사들이 의료기기 직원보다 수술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을 더 잘 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이 없이 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의사들의 무능 문제도 있고 수가 문제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 건 맞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이익집단의 잘못된 관행, 불법적 관행에 대한 이익집단의 논리 전개 방식은 항상 그렇죠. 아이고
요새 키보드가 진짜 이상해. 죄송합니다. 항상 그래요. 논리 전개 방법론은, 변명 방법론은 문제가 복잡하다. 복잡한 요인들에서 발생했다. 이 얘기하고, 그래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리고 요인들의 나열. 이게 세 가지 방법론입니다. 그죠? 항상 이래요. 지금 건설회사 토건 불법 건설회사의 각종 병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 건설회사의 논리도 딱 요 세 가지 방법을 취해요. 까망아, 안돼 아빠 너 지금 쉬 잘했다고 막 나한테 자랑하려고 꼬리 흔들고 막 찡찡거리는데 그냥 너 원래 잘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자랑하지 마. 야, 쉬하는 걸 매번 나한테 그렇게 무지하게 잘했다고 자랑하면 할 수 없이 간식 줄게. 알았어 간식 줄게. 아유 좋아. 자, 아유 좋아. 이 눈에 띄네 하나 줬어요. 눈에 띄네.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눈에 띄네. 와, 눈에 띄네 이러면서 그래서 칭찬해주고 간식을 하나 줬습니다. 뒷다 좋아하네요. 그 건설회사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야리끼리 문제 제가 동영상 올렸죠. 건설사의 야리끼리 너무 빙땅. 중소건설업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을 좋아하는 하여간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이거나 간부거나 그렇겠죠. 그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대형 건설업체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을로서 치욕과 적자 감수를 하며 저가 입찰해서 대형 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 받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야리끼리 라도 해야지 얘기죠.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노동자들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논리거든. 양쪽이 치인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의 딴 얘기들, 건설업계의 딴 얘기들을 줄줄줄 해요. 초점을 분산시키는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해.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논리고 여기를 바로 잡아주겠다는데 요 부분을 바로 잡아주겠다는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그건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고정된 비리고 고정된 잘못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지.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야리끼리라도 해서 적자 안 봐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적자를 막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왜 우리만 절대악으로 모는 이런 동영상을 왜 올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항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제 댓글에 야리끼리 동영상 댓글에 농무비 삥땅 댓글에 대형 건설업체 탓이야 다. 그 얘기를 해야지. 왜 마지막 하도급 업체가 야리끼리 하는 거 그 작은 거 가지고 왜 이래?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말을 할 만해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현명한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사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디스인트리스티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롤스 공부하면서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건설업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런 상충되는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상이한 이익 집단들의 상이한 주장을 시끄럽네, 닥치고, 너희들은 적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수렴하고 조정하고 끝까지 조정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에 저는 이재명이 이런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고 그걸 발견해서 매료되고 뻑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론회를 좋아하는 거죠, 이재명이. 딱 결정하고 너희들은 적폐야, 응? 무조건 꿇어, 이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죠. 문제 제기할 때는 선명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토론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진짜 뻑갔어요. 정말 민주적인 사람이다. 민주주의 친화적인 사람이다. 민주주의 친화적인 행정가다. 합리적이다. 누가 과격하대, 이재명 보고. 전혀 안 과격하더만. 그런 얘기예요. 다 얘기를 듣잖아요. 그걸 또 다 투명하게 오픈하잖아요. 모냥 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자기 얘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막 목소리 높이고 얘기하는 사람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자기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약간 모냥 빠지잖아요. 카리스마로 싹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죠? 모냥 이렇게 써야겠네요. 모냥 빠지는 거, 중계되는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감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이동욱 원장의 좀 다소 격한 의견 논지 전개와 감정 표출도 문제지만, 다른 회의 참가자들 아무도 이렇게 안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자꾸 말 끊고 말이죠. 다 또 그럴만 하지만 또 그 안에 합리적인 내용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게 좋고, 나는 채팅창이 더 문제라고 봐요. 채팅창도 문제다. 익명이니까, 또 귀에 들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의사가 그 유튜브로 그 토론회를 채팅과 함께 본다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죠. 왜 욕을 해요, 욕을. 그게 자기와 무관한 사건, 인격적으로 현실 생활적으로 무관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마구 말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가능한데, 인격 모독에 속하는 이재명은 무조건 옳고 저 원장은 무조건 절대 악으로서 이런 욕을 들어도 싸, 이런 거는, 이런 게 표출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 현실적으로 뭐 막을 수도 없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세상은 그러한 크고 작은 정의와 불의들이, 복잡하게 다층적으로 엉켜서 현실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잘 풀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싹둑 자를 선명한 구도로 세상이 딱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실타래 풀듯이 순서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풀어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토론회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가 당장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분명히 그런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 혼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의하고 서로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걸로 해결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 이것도 반대하느냐? 중간에 안성의료원의 카메라 각도 조절까지 지시했잖아요. 고충을, 문제 제기를, 안성의료원 자체 안에서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카메라 각도 조절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냐 저거냐, 그럼 이게 안 되면 손 놓고 있는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와 저거 사이에 숱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간다. 이런 자세가 이재명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다 모든 입장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해결한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판교 환풍기 사건이나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판교 환풍기 사망 사고에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감사 표시를, 감사장을 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게 볼 때 이 네 가지 우려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의사 및 환자들의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이 부분 크죠.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완전히 병원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왜 더 적절한 의료 기술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하는 재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쳐버리죠. 뭐 우리가 회사에서 베스트만 항상 찾아내가지고 노동하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인간이니까 책 잡으려고 하면 책 잡힐 만한 차선과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논쟁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동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 분명히 문제 제기할 만한 거죠. 경청해야죠. 그리고 의료 분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올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죠. 각각 다. 의사들한테 삥 뜯는, 환자가 조직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논리적 가설로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20%, 30%가 찬성했다는 건 정말 우리나라 의사들 진보적이다, 훌륭하다.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정말 환자 인권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의료 사고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게 통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적어요. 이건 의사들의 불만일 수 있어. 사건 자체의 충격성에 초점을 너무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노동자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루 근무일지 적어내라고 하고 근무일지에 만족하지 않고 CCTV로 다 관찰하겠다 이러면 그건 불법이고 아예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미끄러운 비탈을 탈 수 있다. 너무 극단적인 예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미끄러운 비탈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 밑바닥으로 쭈루루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도 이걸 좀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비율 통계 100만 건당 얼마 뭐 이런 얘기 정보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설인데 BMW 화재만 방송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잖아요. 통계를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언론이 통계만 얘기한다. 통계를 얘기 안 하고 사건 자체의 시뻘겋고 시꺼멓고 엽기적인 내용들의 카메라를 들이대는 데서 방송 언론 보도를 그치는 경우 선정성이라고 말하기 좀 하고 엽기성, 충격성, 중차대함 이 여기에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도를 그치는 경우가 많으면 이 BMW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통계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연결되어서 의사들의 억울하다.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언론이 너무 그 전체적인 통계를 얘기 안 하고 선량한 의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숫자로 안 보여주고 그래서 항상 억울하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도 마인드나 멘탈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구부러진 쇠의 반대편에서 더 반대로 구부리는 극단적 논리를 전개할 심리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다 알고 대처하는 게 참 안 포퓰리즘적이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이고 좋다. 하여간 이재명 매우 나이스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방송의 주 목적이에요. 더불어 의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 편집. 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수다 떨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뭐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만 얘기 듣고 몰라. 우리가 몰라. 과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밀한 환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세밀한 CCTV 녹화를 했으면 좋겠지만 녹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구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만 해도 토론회의 큰 성과물이죠. 그래서 참 많은 감동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까망아 간식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없어 끝. 몬추라님 지방방송 좀 그만하세요. 텍스트 방송하지 마세요. 이 얘기되고 있는 방송 내용 얘기하고 나중에 그래서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뭐 이 지사님도 그렇고 담담하게 대응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몬추라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CCTV를 들이대서, 이게 CCTV랑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들이대서 털어봐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느냐 라는 거죠. 이왕 벌어진 일 담대하게 담담하게 대응해야죠. 요지는 이재명이 정말 민주주의자라서 참 좋다. 이재명이 맞습니다. 사건의 한 시점만 딱 잘라서 보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압수수색했겠지라는 불안한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점은 중첩되고 연결되어서 큰 시간 속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또 외과의 부정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논법을 잘 채택했어요. 그 이동욱 원장이. 이것도 맞는 문제잖아요. 그럼 누가 외과에서 하려고 하겠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래서 이 CCTV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는 거죠. 실제로 뭐 복잡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국가적인 한 지자체의 CCTV 촬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적인 여러 문제들 언급하는 거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은 맞지요. 우리 이국정 의사님 토론회에서도 이국정 의사 얘기가 나왔지만 이국정 의사가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국정이라는 사람이 자한당에서 영입한 해 만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외과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주의 문제, 시장에 맡겨둘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잘못 개입했다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시장에 맡겨두니까 전부 성형외과 의사만 한다 이거야. 외과 의사 안 한다 이거야. 그죠? 국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하고 개입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유럽을 많이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수술실 CCTV 녹화 얘기가 왜 안 나오냐,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의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우리가 참조해야지. 우리는 CCTV 녹화하니까 유럽보다 선진적인가? 우리가 CCTV 녹화하면 유럽보다 선진 사회인가? 더 투명한 사회인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유럽보다 더 불신 사회이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논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유럽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을 하면 유럽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아, 왜? 아, 왜? 이러는 거지. 의사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쪽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에 대한 감수성이, 이걸 논리로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참 힘든 말인데, 감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수성이 미국과 달라서, 또 다른 유럽과 달라서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존중과 중시가 매우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그 외과의 위축 제도만 자꾸 생기고, 어? 왜 그러냐? 어? 힘을 불어 넣어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띠바띠바 뭐 이런 툴툴툴거리는 건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의 정서, 환자의 정서에서는 의사란 엘리트 직업이니까 걔네들은 하여간 띠바띠바띠바띠바짜짜짜 해. 또 싸. 이런 거는 좀 배격해야죠. 의사도 과도한 피해의식, 환자도 과도한 피해의식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통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그 의료 관행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저는 그 이동욱 원장이랑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 분쟁에 대해서 그 모추라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노하는 이유가 그 토론회를 냉정하게 볼 수 없었던 보기 힘든 이유가 의료 분쟁 토론회로 보기 때문이죠. 그 문제에서 이번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CCTV 건은 그다지 핵심 해결 수단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또 얘기되어져야 될 거고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 CCTV로 의료 분쟁에서 환자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지금까지 의료 분쟁 그죠? 의료 분쟁 문제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도지사 되기 훨씬 전부터 의료 분쟁 전선이 있잖아요. 환자 의사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한 어떤 사건으로 위치 지어지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CCTV, 수술실 CCTV가 제가 토론회를 본 느낌은 제 개인적 주관적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 여러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지만 이 밀고 당기는 싸움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대환영하고 의료 분쟁에서 환자들이 완벽한 무기를 확보하고 완벽한 무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긴 힘들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명백한 그죠? 일단 이재명 도지사의 표현을 빌면 논에서 밭에서 큰 돌 치우고 작은 돌 치우는데 큰 돌 명백한 대리 수술, 명백한 유령 수술 그게 그건데 명백한 인권 침해 환자에 대해서도 해당되고 간호사에 대해서도 해당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보조의사 등등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CCTV 녹화 딱 이 정도 선에서 얘기되는 거죠. 큰 돌부터 먼저 치우자 이 얘기죠.